해하! 여러분들의 간단한 축구 소식을 들려드리는 해축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한 팀의 에이스이고 그 팀에서 백지수표를 내민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단순한 상상일지 모르나 꽤나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경우는 아니지만 현실과는 근접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해외 5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백지수표에 대한 소식인데요. 현재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주급 11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 이번 재계약으로 약 20만 파운드로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프리미어 소속 축구 선수 아그본 라오는 토트넘은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을 잡기 위해 백지수표를 써야 한다. 다른 클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을 보지 않으려면 이라 말하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전 세계에서 어떠한 최고의 클럽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리뉴 감독도 레비 회장도 알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잡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근 루도고레츠와의 경기에서 단 17초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이고, 리그 내 8골로 득점왕 경쟁 1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최고의 시즌 출발과 월드클래스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멋지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했었는데요. 다른 건 걱정해도 펩시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항상 위기나 불화설이 있을 때마다 펩의 맨시티는 꿋꿋하게 리그 1위, 2위를 기록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초반 성적이 부진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출전 금지당했었던 만큼 맨시티 내에서 정말 큰 사건이 터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맨시티의 항소가 통하면서 오히려 여론은 또 부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었지만, 이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람들은 우리가 부정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과받아야 마땅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3승 2무 1패로 리그 12위를 기록 중인데 다른 팀보단 한두 경기를 덜 치룬 상태지만 데일리 메일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첫 6경기 동안 가장 적은 골과 슈팅을 기록 중이다라며 공격력이 무뎌진 것을 게재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많은 팀들이 맨시티를 상대로 라인을 이전보다 더 내리고 플레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여태까지의 맨시티 전술에 적응하며 카운터를 날리고 있다고도 말했는데, 이 또한 맨시티의 초반 리그 순항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과연 맨시티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또다시 통하게 될까요? 파넨카 킥은 페널티킥에서 힘을 빼고 슛을 가운데로 차는 것을 말하는데, 이 슛은 안토닌 파넨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축구 기술입니다. 당시 1976년 유로대회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독의 대결에서 5번째 키커로 나와 파넨카 킥으로 대회를 마무리 지어버리며 우승을 함과 동시에 파넨카 킥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 슛은 지금까지도 가끔씩 승부차기 상황에서 나오며 축구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는데, 해외 리그에서 전설적인 선수들인 피를로, 호날두를 비롯 여러 선수들이 보여주기도 했으며, K리그에서 이동국 선수와 부천의 바이아노 선수가 파넨카킥을 차면서 국내 또한 이 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웨스트햄과 풀럼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 풀럼은 0대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풀럼에게 득점 기회가 없던 건 아니었는데 이날 풀럼의 유망주 아데몰라 루크먼이 경기 마지막에 찾아온 페널티킥을 실축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날 바로 파넨카킥을 하며 그대로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강등권을 다투고 있는 풀럼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승점 1점을 잃은 축구팬들은 루크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마지막 기회인 페널티킥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크먼 감독은 이 어린 선수에 관한 여러 질문에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을 것이다. 약간의 실수를 했을 뿐이다.
르쿠먼은 늘 환상적인 선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파넨카 킥은 항상 큰 재미와 여러 비난까지도 몰고 다니는 양날의 킥인데, 그럼에도 가끔씩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성공률도 높고 축구 팬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다들 메시 하면 모르는 축구 팬들이 없을 만큼 메시는 축구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최고의 축구 선수인데요. 이번 프리메라 리가 9라운드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5대2 대승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전 경기만 하더라도 후반전 지친 모습을 보이며 공을 가지고 가는 선수를 그냥 바라보기만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페널티킥과 멀티골을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특히 그리즈만과 메시는 서로 뛰는 동선이 겹친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리즈만은 이날 득점을 터뜨릴 기회가 많았으나 모두 무산하며 경기력이 최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의 등장과 더불어 득점도 터뜨리며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메시의 존재는 아직 바르셀로나에겐 필요하며 메시의 룰을 맡게 될 예정으로 영입되었다고 평가받는 그리즈만 또한 메시와 함께 뛰며 자신감을 회복할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비록 나이가 후계자로 평가받기에는 어린 나이도 아니고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온 효과를 아직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리즈만이지만, 메시가 그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그바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다시 복귀한 뒤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구설수와 높은 기대치에 대조되는 경기력으로 축구 팬들의 비난을 많이 받아온 선수입니다. 여기에 항상 이적설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이번 포그바의 계약 기간은 2021년 6월이었으나 맨유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2년까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포그바는 구단에 실망했다, 계획과는 다른 당혹스러운 일이다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여러 매체들의 기사 또한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고 포그바 측에 정확한 이야기가 없으니 두고 봐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항상 마찰이 있었던 만큼, 그리고 실제로 이적을 통해 맨유를 나가려 했었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 만큼 포그바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간단한 5가지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들을 간단하게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